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네, 원래도 그랬었는데 요즘 따라 이별 후에,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나는 너무 힘든데 상대방이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경우에 상대의 인스타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오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너랑 헤어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넌 지금 대체 누구랑 놀러 다니는 거야? 그새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거야?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사진 올릴 정신이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혼자서 이렇게 페인처럼 살고 있는데?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동시에 지난 연애를 회상하며 이 사람은 대체 언제부터 마음이 식었던 거지? 나를 진짜 사랑하긴 했을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나를 다 잊은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끝도 없이 합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연애할 때도 연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별을 할 때도 이별하는 스타일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것도 이별을 할 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나는 힘들어서 집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상대의 소식만 들여다보고 혹시나 상대에게 연락이 올까봐 연락을 기다리는 게 이별의 스타일인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보고 한 번씩은 급발진을 해서 상대에게 연락도 해보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는 진짜 상대방과 끝이구나,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어떤 분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별을 제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별을 할 때도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별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든 것을 활동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미친 듯이 일에 치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위로와 공감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좀 유치한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 어린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헤어지고 나서 상대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마치 이성이 찍어준 듯한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대를 자극시켜서 너가 나랑 헤어진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생각이신 분들도 있고 내가 자존심은 못 내려놓겠고 다시 만나고는 싶은데 말은 못하겠으니까 돌아오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듯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당연히 깊은 관계였다면 이별은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봐도 익숙해지지도 않고 적응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할 때마다 매번 힘들죠. 그래서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상대가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상대의 소식만 찾아보고 혼자 열받아 하고 힘들어 하는 거는 내가 이 연애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재회를 하는 경우에도 또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상대가 잘 지내는 걸 괴로워하지 말고 잘 지낸다고 하면 오히려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주세요. 더 잘 지내라고 먹을 거 하나라도 보내주면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애초에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나도 상대방 없이 잘 살아왔었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나 없이 잘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져도 내 의지에 따라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하셨었거나 가정이 있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이별을 할 때 많은 분들께서 너 없이는 못 산다, 나는 너가 꼭 있어야만 한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100명 중에 99명은 너가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랑 헤어져서 이만큼이 힘드니까 너도 이만큼이 힘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너가 나랑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지내든지 말든지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대방과 잘 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잘 지내기를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성격, 성향,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두 남녀가 있는데 서로 나이도 차고 결혼 상대로 바라보는 연애를 이어오다가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안 맞아서 헤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싸우다가 헤어지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인 상태에서 많이 헤어지는데 우리가 만날 때도 서로 굉장히 감정적이었던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싸우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다퉜던 거죠. 일주일에 꼭 한두 번 이상.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감정 컨트롤도 잘 못하는 이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도 서로 힘들어 죽겠다고 서로 계속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이 사람 없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미숙한 모습으로 둘 다 망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으면 혹시라도 타이밍이 잘 맞아서 다시 만난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이 이 만남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절대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절대에 가깝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 정신을 잘 부여잡고 있어야 그나마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감정적이어서 자존심 세고 고집 세고 둘 다 똑같이 이해심 배려심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탓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 두 명이서 만난다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난리를 피울 때 상대방은 나와 똑같이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우리의 지난 연애의 과정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스스로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